자, 모의고사식 문제풀이 12회 중에 오늘은 1, 2, 3회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1번 문제부터 보죠. 박스 가가 세운 왕조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지문을 딱 보니까 이거 누구예요? 가가. 위만이죠? 위만은 여러분들이 진앙교책이 이제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고조선을 계승해가지고 위만조선을 세웠어요. BC 2세기경에. 그죠? 그래서 내가 위만조선 하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철기문화의 본격적 수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바로 뭐였어요? 중개무역을 통해서 부를 갖다가 집중시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위만조선 때 바로 이제 본격적인 철기 문화가 수입됨으로써 그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영토를 갖다가 이제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위만조선 3대 발전 특징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한무제의 침입을 받죠? 그 배경이 뭐였어요? 그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흉노와의 연결 가능성, 그리고 창의군 설치, 그리고 이제 한나라 사신 서파 살해 사건. 그래서 이제 한무제가 1, 2차례에 걸쳐서 침입해가지고 결국 한사군이 설치되면서 위만조선이 멸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1번을 딱 보시니까 한에 창해군 설치됐다. 맞잖아요. 1번에다 정답 찍은 학생 없죠? 2번에 여러분이 철기 문화가 처음 전래된 게 아니지. 본격적 전래야. 처음 전래된 건 언제냐면 기자가 들어올 때 처음 전래된 거야. 이때는 본격적. 그게 2번 정답이야. 2번 정답. 그 다음에 이제 한과 남방의 진사의 중개무역 맞지? 그리고 이제 진번, 임둔, 요게 바로 이게 영토 확장과 관련되는 것이지. 혹시 4번에다 정답 찍으셨나? 2번이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시면 안 되지. 그러시면 아직 위만조선 공부가 덜 된 것이지. 다시 한번 기본서 빨리 회독해요. 이거 틀리신 분들은 기본서 회독해야 돼. 2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왕의 업적인데 친히 병력을 끌고 거란을 정벌했대. 거란 정벌? 거란을 정벌했어? 그 다음에 이제 수군을 끌고 백제를 거쳐가지고 58성과 700촌을 획득했대. 결정적인 거에 백제 가야 외의 연합군이 신라에 침략하자 기병 5만 명과 보병을 보내가지고 가야와 외의 연합군을 토벌했대. 그러면 세 번째 힌트에서 딱 나오는 거 아니야. 누구야? 광개토대왕이지. 광개토대왕. 도읍을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긴 건 뭐하고 있어? 빨리 대답해야지. 장수야. 백제의 수도 한성을 공격하여 백제왕으로부터 영원한 노객이 되겠다라고 이게 아신왕 아니야? 백제 아신왕. 이걸 갖다 무슨 전투라고 그랬지? 관미성 전투. 2번 정답 아니야. 율령 반포했다고 하면 이거는 소수리망, 불교, 율령, 태학, 율불태. 부여를 복속하여 고구려 최대 영토 확보하신 분은 누구야? 문자왕이지, 문자왕. 딱딱 나와야 돼. 자, 3번 문제 봐. 다음 중 가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가야 하면 금강가야냐 대가야냐 이거야. 그럼 1번 철광석 생산이 풍부해가지고 철기가 많이 생산됐다고 그랬지? 그 덩어새가 많이 제작됐다고 그랬잖아. 거기에 철로 만든 불상이 유행했다. 밑줄 쳐. 철로 만든 불상을 뭐라고 그래? 철불이라고 하잖아. 철불이 유행했던 시점은 언제야? 신라 하대부터 만들어져가지고 고려 초기에 유행했지. 그래서 고려 초기에 대표적인 철불이 뭐가 있어? 지금 사진 그림 생각나? 그 사진 그림? 광주? 충국리 철불 아니야. 여기서 틀렸지. 가야 철불 있는 거 봤어? 가야 철불 내가 교과서에서 해준 적 있나? 김해 대성동 고분과
부산 복청동 구분과 고령 지상동 구분 다 가야의 유물이 발견된 곳 아니야. 단 앞에 두 가지는 금강가야. 고령 지상동 구분은 대가야. 법흥왕이 금강가야. 진흥왕이 대가야 복서. 법금대진. 대가야는 풍부한 철산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중국 외와 교육하였다. 그래서 뭐 1번이 정답이야. 4번 문제 보자. 내가에 해당하는 왕대의 역사적 사실이 뭐냐. 송서습유라는 책에서 나오는데 이 송서습유가 뭘까? 알아도 참고적으로 이게 송시열의 문집이야. 송시열의 문집. 저우랑캐는 반드시 망할 날이 있다. 여러 신하들이 내가 군대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내가 군대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게 뭐야? 북벌을 지금 반대한다는 얘기야. 내가 굳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천시와 인사에 언제 좋은 기회가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간이 되면 나는 분명히 내 군대를 끌고 청나라 북경으로 쳐들어갈 것이다 이거야. 응? 그래서 정예 포병 10만을 양성하여 자식같이 악해서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로 만들고자 한다. 그 후에 저들이 틈이 있기를 기다려 불시에 중국으로 쳐들어가면 중원의 의사와 호걸이 어찌 호응하지 않겠는가. 여기서는 중원의 의사와 호걸들이 바로 누구냐면 의료원 의사, 우리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할 때 그 의사, 의롭게 일어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야? 멸망한 명나라 사람들이야. 그 멸망한 명나라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게. 이 사람이 누구겠어? 효종이잖아, 효종. 효종의 북벌론을 얘기하는 거야. 그걸 이제 송시열 선생이 송서습유라는 책에다가 딱 정리한 거야 이게. 자, 민간인들에게 광상채굴을 허용하고 세금을 받는 정책. 이걸 우리는 무슨 수세제라고 하는데? 설정수세제. 이거 어느 임금 때 만들어진 거야? 효종 때 아니야. 바로 정답이야. 바로 정답이야. 자, 2번. 훈련도감 설치한 건 누구야? 선조라고 좀 대답해줘라. 선조라고 좀. 임주대란 중에 선조 때 만들어진 거 아니야. 정도전이 고려국사를 편찬하여 고려시대의 역사를 정리하고 조선건국의 정당성을 밝히려고 했다. 이거는 대답하지 마. 이건 대답하지 마. 정도전이 태조 때 사람이라고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런 걸 또 자랑스럽게 큰 소리로 대답하는 학생들이 있어. 안영복 사건 숙종 때지. 그래서 4번 문제는 효종대의 북벌론과 관련되는 내용이야. 이것 봐. 이거 지금 결과 나왔는데 평균 44.8% 이게. 지금 이 빨간 색깔 봐봐. 빨간 색깔. 이거 기절하겠다. 이거 기절하게. 국까지 포기했어? 기절하겠어 이게.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갖다가 이 빨간 색깔 봐봐 이거. 해독 안 하고 있지? 기본서 해독 안 하고 있어.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한 것은 지지난주까지 한 거는 단원별이란 말이야. 단원별의 단점이 뭔지 알아? 범위를 아니까 대충 때려 맞출 수도 있어. 범위를 아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범위가 주어지지 않는 거잖아. 실제 문제는 이것처럼 나오잖아. 범위 주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바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내야 된다고. 수준은 여러분들이 단원별 문제풀이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해. 5번 문제 봐봐. 다음과 같은 토지제도 개편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경제사 파트 나온 거야. 토지제도사. 그간 정비를 거듭해온 관제를 좀 더 세밀하게 정리하여 백관들에 대한 반열의 차서까지 정하고 있으며 또 관리들이 국가에 대한 복무의 대가로 현물을 주는 녹봉제도를 재정비하였다. 밑줄 쳐. 녹봉제도 정비했다고 그랬잖아. 거기에다가 거기 보면 양반 무슨 전시법? 공음전시법. 공음전시법이 뭐야?
공음전을 갖다 처음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공음전과 녹봉 규정이 있었던 거 고려 전시과 중에 몇 번째야? 세 번째. 경전 전시과 아니야. 고려 문종. 1번. 1과에서 18과 이르기까지 모든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다. 정확하게는 여러분이 지금 모른다 하더라도 전시과가 시정해서 경전으로 가게 되면 지급 액수가 내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지급 액수가 축소가 된단 말이야. 어? 그래서 경전 전시과에 이르게 되면 15가 이하로는 시지 자체가 주어지지 않아. 시지 자체가. 그 내가 토지제도사 기본이론 설명할 때 기본 수업에서 그 표 3개 분석해 주잖아. 거기에서 시기가 지날수록 내가 지급 액수가 줄어들고 몇 과 이하는 시지가 없다라고 그랬잖아. 그거 나온 거야, 그거. 그러니까 틀렸지, 1번이. 지급 액수는 이전보다 감소했겠고, 그리고 무반과 일반 군인의 대우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경전전시과 때 무반에 대한 대우가 현저하게 나아졌다. 어? 산직이 전시의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지? 현직 관료만 주었다는 얘기야. 그게 경전전시과 아닌가? 산직이라는 건 퇴직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5번 문제는 25% 맞았어. 25%. 어? 어허, 이거. 아니 지금 이 4주차 문제풀이 안 들었으면 단원별 문제풀이 다 풀리는 거 생각하고 이 정도면 됐어. 어?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하고 싶어 국가직 시험 봐야지. 이랬을 거 아니야. 참, 이거 4주차 문제풀이가 여러분들을 또 자각시키네. 자각시켜. 열심히 해독해. 열심히 해. 6번 문제.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시기의 경제 상황이야. 그럼 이 시기가 언제인지를 봐야 돼. 무슨 실록에 나오는 거야? 전 평양감사 이성원이 아뢰기를 평양도 곳곳에서 금을 캐는데 심하면 남의 산을 침범하고 남의 발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밭을. 백성들도 태반이 금강에 몰려드니 거기다 밑줄 쳐. 태반이 금강에 몰려드니 시기가 언제겠어? 금강 개발이 본격화된 시기 아니야. 개나 소나 다 탄광에 들어가 가지고 하는 거. 조선 후기 아니야. 조선 후기 뭘 설명하는 거야 지금 이게? 잠체. 몰래 가서 하는 거. 조선 전기는 절대 아니지. 왜냐면 조선 전기 때는 국가가 철저하게 통제해 버렸잖아. 1번 봐. 지주전호제는 지주와 전호 사이의 경제적 관계보다 신분적 관계로 바뀌어갔다. 이게 뭐지?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신분적 관계에서 무슨적 관계로 바뀌어? 경제적 관계로 바뀌니까 1번 바로 정답 아니야. 어려워 이 문제가? 2번. 물품을 대규모로 거래할 때는 어음과 환. 내가 신용화폐 유행한다고 했잖아. 조선 후기 때 신용화폐. 수공업에서 자금과 원자재를 미리 받아 제품을 만드는 이걸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하잖아. 대동법 실시 이후에 활성화된 거. 광산경영 전문가인 덕대는 대개 상인 물주에게서 자본을 조달받아 한 말을 경영을 했다. 그래서 자본과 경영이 분리되는 시점이 바로 조선 후기라고 그랬잖아. 다 조선 후기의 특징이야. 이외에도 농업 부분에서는 상품 작물이 재배되고 있었다. 그래서 쌀, 담배, 고추, 인삼, 그리고 구황작물, 고구마, 감자가 등장했다. 이런 거 다 조선 후기의 경제적 변화 아니겠어. 7번 문제. 박스 가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럼 박스 가지역이 어딘지를 일단 알아둬야지. 명종 4년 기휴일 조이총이 군사를 일으켜. 끝났어. 조이총 나왔는데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지. 조이총이 어디 유수지? 서경유수.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평양지역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야. 평양지역의 특징을 묻는 문제. 옛날 이름은 서경.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단원별 문제풀이에도 있었잖아. 이 문제 비슷한 문제가. 지역 명칭과 역사적 사실 추론하는 거. 자, 고려가 거란과의 전쟁 후에 나성을 쌓았다. 나성 어디에 쌓았어? 거란 3차 침입 이후에 개경에다 쌓은 거 아니야. 개경은 서경이 아니지? 자칫 헷갈려가지고 또 1번에 찍은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다. 어디 볼까 확인 한번 해봐야 돼. 1번에 찍은 학생 도저히 용서치 못한다. 있어 25%. 2번 봐.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곳은 어디야? 강화도 조약 어디서 체결됐어? 부산에서 체결됐어? 어디서 체결돼? 강화도에서 체결됐지.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이지. 강화도는 여러분이 서경이 아니지? 아, 미치겠네. 강화도 조약이니까 강화도에서 체결됐지. 이모군랑 이후에 맺어진 게 뭐야? 제물포 조약. 제물포 조약은 어디에 체결된 거야? 아, 제물포에서 체결된 거 아니야. 샌프란시스코 조약. 어디서 체결된 거야? 샌프란시스코에 체결된 거 아니야. 한성 조약. 어디서 체결된 거야? 한성에서 체결된 거 아니야. 아, 나 미치겠다 이거. 3번. 대한제국 시기에 물상장려 운동이 시작된 곳이다. 정답이지? 뭐가 정답이야. 물산장려 운동 몇 년도에 시작된 거야? 1922년 아니야? 22년이 대한제국 시기야? 대한제국은 1910년에 망했어. 지금 정답 3번이라고 찍은 학생도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야. 분명히. 정신 바짝 차려. 이런 문제에 속으면 안 돼. 자, 남한과 북한 사이의 비전향 장기수 문제 해결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도록 한 선언. 이게 뭘까? 남북한이 맺은 협약이야. 합의문 6.15 공동선언이야. 6.15 공동선언은 어디에서 맺어진 거야? 평양에서 맺어진 거 아니야. 그래서 4번이 정답이지. 8번 문제로 가자. 고려시대의 사회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구급도감, 구제대감 알지? 예종 때 오늘날의 119 아냐. 그러니까 재해대책기구 맞고. 2번. 광학보. 학보는 여러분이 장학금 만드는 곳이야. 그럼 광학보는 뭘까? 광. 머리가 빛나는 사람들을 위한 예비금. 머리가 누가 빛나? 승려. 예비 승려를 위한 장학금 제도요. 강학보가. 그래서 2대, 3대 임금 정종 때 만들어진 거야. 맞네? 불법을 배우는 사람들을 위하여 설치한 일종의 장학제도입니다. 광자가 빠지면 그냥 일반 장학금이야. 의창은 여러분들이 춘대춘학기구 아니야? 성종 때 만들어진. 그래서 평시에 공물을 비치에다가 흉년의 빈민을 구제하는 거. 대비원은 뭐라고 그랬지? 동서대비원. 개경과 서경에 만든 국립병원. 근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 삼경에 만들었다. 틀렸잖아. 개경과 서경이야. 개경과 서경. 그래서 4번 정답이야. 어떻게 이런 문제는 꼼꼼하게 공부 안 하면 실수할 염려가 크지? 꼼꼼하게 공부하시라고. 꼼꼼하게 공부했냐 안 했냐는 기준은 내가 가르쳐준 거. 내가 가르쳐주고 내가 강조하는 거 있잖아. 분명히 내가 동서대비원 얘기할 때 이거 개경과 서경에 만들어졌다 강조했어. 상평창은 개경, 서경 12목에 만들어졌다 강조했단 말이야. 이거 왜 강조하겠어? 나오니까. 9번 문제 봐봐. 조선시대 신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주인과 노비 사이에는 주인이 함부로 죽이거나 사형을 가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다. 당연하지. 주인이 노비를 함부로 대하는 걸 법적으로 통제했어. 그게 조선시대 그게 경국대전에 나와.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예를 들어서 주인이 노비를 갖다가 때리거나 만약에 죽이려고 할 때는 미리 관아에 신고해야 돼. 관아에 신고.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 노비를 죽이겠다. 그럼 죽이는 이유를 얘기해야지. 그 이유가 합당하다고 했을 때 지방 수령이 허락을 할 수가 있어. 만약에 지방 수령이 허락하지 않잖아. 그럼 죽일 수가 없어.
만약에 수령의 반대에도 노비를 죽여. 그럼 그 양반이 모든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이와 같이 인권이 보호되고 있었던 시대야 이게. 물론 법적으로는 노비가 사람은 아니야. 물건 취급을 했기 때문에. 니은번 봐. 아 잠깐만. 주인과 노비 사이에는 주인이 함부로 죽이거나 사형을 가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었다. 그렇지? 그다음에 니은번. 중인은 같은 신분끼리 혼인했다. 왜냐하면 중인들은 전문직이잖아. 그래서 자기가 양반 다음으로의 뭐가 있다고 봤어. 양반 다음으로 프라이드가 있다고 봤어. 그래서 중인은 중인끼리 결혼하는 거야. 그리고 기술이나 행정 실무 능력의 전문성 때문에 직역이 세습되었다. 맞는 얘기고. 설은 조선 초기에는 고위 관료로 출세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태종 때부터 이걸 제한하는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나중에 성종 때 이게 경국대전에 실린 거야. 그래서 서울 차별이 법제화되면서 서울은 문과에 응시할 수가 없었고 주로 무과나 잡과에 응시하였다. 자, 리을번 맞는 얘기고. 조선시대 형법에서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분에 따른 법의 적용에 차등을 두지 않았다. 이거 틀렸지? 조선시대 때는 신분에 따라서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차별이 달리됐어. 이거 답 없어, 씨발 이거. 이거 답 없어. 내가 이거 맞는 걸 찾으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실수를 했네.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옳지 않은 것은 리을번밖에 없어. 기역, 니은, 디귿은 맞는 얘기야. 그리고 답 없다, 씨발 9번 문제. 9번 문제 답 없어. 맞으려면 거기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바꾸시고 1번으로 해.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문제 바꾸느라고 내가 실수했네. 자, 10번 문제로 넘어갈게. 이 문제 조금 꼼꼼한 문제지. 10번 문제. 다음은 백제가 일본에 전파한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다.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하시오. 자, 단양이 고안무하면은 백제 박사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본에 유학을 전파시켜줬어. 이때가 어느 왕 때야? 6세기 무령왕 때다. 6세기 무령왕. 내가 아집기와 왕이는 4세기 근초고왕과 근구수왕이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 단양이 고안무하면은 이건 6세기 무령왕 때뿐이야. 아집기가 일본 태자에게 한자를 가르쳤고 뒤에 일본에 건너가 왕이는 천자문과 논어를 가르쳤다. 이거는 4세기 근초고왕과 근구수왕 때. 승력 관늑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여러분이 천문지리를 갖다가 일본에 전파시켜줬어. 이분은 언제냐면 7세기 무왕 무렵이야. 7세기 무왕. 무왕하면 여러분이 그 백제 미륵사 건립한 임금 아닌가. 리을번은 알잖아. 노리사 측에. 6세기 근초고왕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 내용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디귿번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 왜? 관늑은 내가 언급을 잘 안 해주거든. 그러나 나머지는 언급을 다 해줬어. 그래서 니은, 기역, 리을 순서가 돼야 돼. 니은, 기역, 리을. 니은, 기역, 리을 하니까 1번 안 되고 2번도 니은, 기역, 리을. 요거는 가능성이 있지. 니은, 기역, 3번도 가능성이. 니은, 기역, 리을. 4번 안 되잖아. 이지선다형. 보통 요 정도 알면은 이지선다형으로 바뀌어져. 그럼 4개 중에 하나 찍는 것보다 2개 중에 하나 찍는 게 훨씬 여러분한테 유리하지 않아? 그래서 관늑은 여러분이 7세기 뿐이야. 7세기 무왕 때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 자, 이 문제 여러분이 많이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 그렇지. 자, 11번 문제 봐봐. 조선시대 과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소가의 복시는 인구 비율에 따라 선발 인원을 배분한다고 그랬는데 소가나 대과나 인구 비례로 지역 할당하는 것은 무조건 초시 시험이야. 복시는 성적 순으로 뽑아. 기억나? 초시에서 인구 비례한다라는 거
소가나 대가나. 그래서 1번 바로 정답이야. 문과의 부정기 시험에는 알성시가 있지. 알성시는 성균관 유성들에 대한 특별 시험이야. 이 외에도 증광시,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보는 거. 별시, 나라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보는 거. 이런 시험들이 있어. 기순관을 뽑는 잡과는 3년마다 치러졌으며 합격자에게는 100패를 수여했다. 기술관을 뽑는 잡과도 과거 시험이 일종이기 때문에 원칙이 3년이야. 그리고 이제 2차 초시 복시로 나눠지기 때문에 당연히 100패를 주게 되는 것이지. 자, 무과의 최종 선발 인원은 28명이며 복시를 통하여 갑, 을, 병으로 나눈다. 맞지? 무과는 28명, 문과는 33명. 12번 문제. 다음은 조선 후기 국학연구와 관련된 내용이다. 옳은 내용을 모두 골라라. 이긍익 하면은 연려실기술, 기사본말체의 효시면서 조선의 태조 때부터 숙종 때까지의 정치와 야사를 기록한 거고 400여 권의 책을 응용했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실증적인 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 말이 나와? 내가 지금 얘기해준 내용이 나오냐고. 그럼 맞는 얘기야. 니은번 봐봐. 이종희의 동사하면 고구려사에 초점을 두고 한반도 중심의 협소한 사관을 극복하고 만주까지 시야를 확장시켰다. 맞아? 그런 말이 나왔어? 그럼 맞는 얘기라고 이게. 지금 이봉의 고금성림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이봉의 고금성림은 정조 때 만들어진 방언 연구집이야. 근데 이게 공통적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 방언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가 중국의 방언까지도 여기에 적혀 있어. 그래서 해외 방언도 정리되어 있다. 틀렸네. 김정희의 금속과학록 알지? 요 금속과학록은 여러분들이 북한산비를 갖다가 최초로 해석을 한 거야. 그리고 이제 황초령비도 여기에서 해석을 해놨지. 그래서 북한산비와 황초령비는 추사 김정희의 금속과학록이 나와. 금속과학록. 이것도 분명히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어.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이 정답이지. 기억, 니은, 리을. 4번 정답.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 이거 의학서적 순서 얼마나 강조했었어. 일단 거기에서 벽원신방은 여러분들이 모를 거야. 근데 나머지는 알잖아. 동의보감 17세기 광해군 때, 친구경영방 17세기 인조 때, 마가의통 18세기 정조 때 만들어진 거야. 최소한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순서가 나와.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순서야. 기억, 니은, 리을. 1번 정답 아니면 기억, 니은, 리을 2번 안 돼. 기억, 니은, 리을 3번도 안 돼. 기억 4번도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1번 정답이 되는 거지.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벽원신방이라는 것은 안경창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거는 효종 때 쓰여진 의학서적이야. 효종 때 쓰여진 의학서적이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자, 오늘 기본 수업 시간에도 한 건데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조선 태조 때부터 어느 왕 때까지를 조선왕조실록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25대 철종 때까지라고 그랬어. 고종과 순종실록은 들어가지 않아. 왜? 그건 조선총독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져. 그래서 철종 때까지의 사실을 왕별로 기록한 편년체 역사서이다. 큰 문제 없지. 사관이 국왕 앞에서 기록한 걸 뭐라고 그래? 사초라고 그래. 여기서 사관은 예문관 소속이야. 춘추관 소속이 아니다. 춘추관은 임시기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사관은 예문관 소속의 글 잘 쓰는 관원들이 춘추관에 와가지고 바로 이제 사관이 되는 거야. 전임사관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관청의 문서를 모은 게 시정기야. 그 여기는 반대로 되어 있는 거야.
기밀 유지를 위하여 편찬 작업이 끝나고 나서 그 전에 있었던 것은 싹 물에다가 씻겨버려. 그런 걸 우리는 무슨 작업이라고 한다? 세초 작업이라고 하지. 세초 작업. 고려시대의 왕대별 실록은 편찬하는 전통이 조선시대에도 계속되었다. 한마디로 최초의 실록은 고려시대의 왕조실록이라는 게 있어. 근데 그게 거란 침입으로 불타버려가지고 7대 실록이 완성이 되고 조선시대에는 조선왕조실록이 완성이 됐던 거야. 그래서 실록의 전통은 고려시대부터 존재한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야. 그 다음 15번 문제. 15번 문제부터는 이제 근현대사 문제인데 이번 1회 파트로 내가 그냥 순서대로 냈어. 어떤 회는 막 뒤죽박죽으로 섞어서 낸 것도 있어. 근현대사 막 정근대사 섞어가지고. 다음 집회에서 결의된 국정개혁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나는 대안에 가장 천한 사람이고 무지몰각합니다. 벌써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 첫 줄 딱 읽어봤을 때 아 이거 만민공동의 박성춘의 연설문이구나 라는 걸 눈치 까야 돼. 다 깠어? 응? 못 깠지? 응? 공부 덜 한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밑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원컨대 관민이 합심하여 우리 황제의 성덕에 보답하고 국군의 만만세 이어지게 합시다.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박성춘의 연설문은 1차 만민공동회야? 2차 만민공동회야? 벌써 거기서부터 헷갈리는 학생들이 또 있어. 1차 때는 시전상인 현덕호가 회장으로 선출된 것이고 2차 만민공동회는 관민공동회라고 해가지고 당시 관료들과 함께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바로 헌의육조가 작성된 거야. 거기에서 박성춘의 연설문이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관민공동회에서 결정된 헌의육조의 내용을 찾으라는 거야. 그럼 헌의육조의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빨리 얘기해봐. 몇 번이야? 일단 4번부터 봐봐. 4번은 어디에 나오는 거지? 어디? 아니 토지 분배가 언급된 게 있었잖아. 토지 평균 분자. 노총무토 기억해야지. 노총무토 동학농민운동원 패전개혁안. 3번은 어디에 나오는 거야? 청나라에 붙잡혀간 흥성대군을 속히 귀국시켜라. 청에 대한 4대 관계 폐지, 경평, 제지청이잖아. 그래서 이게 갑신정변. 에? 그리고 2번도 역시 쓸데없는 기구 없애자고 한 거지. 내시부, 규장각 이런 거 싹 철폐하자고 그랬잖아. 해상공국 이런 거. 이것도 어디서 나오는 거야? 혁신정강 14개조 갑신정변 개혁요강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2번, 3번은 갑신정변과 관련이 있고 4번은 여러분들이 동학농민운동과 관련이 있으니까 정답은 1번이야. 책임관을 임명할 때는 정부의 그 뜻을 물어 중의에 따른다. 자, 16번 문제 봐. 한말 의사들의 활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장인한 전명훈 알지? 이분 나오면 1908년 우리나라 외교 고문 출신이었던 스티븐슨을 갖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암살시켰어. 그것 때문에 1910년에 당시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인 국민회, 미국 우리나라 동포들이 모여가지고 대한인 국민회를 조직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 자, 거기 2차 한일협약을 계기로 외교고문에 임명된 스티븐슨. 스티븐슨은 어느 사건을 계기로 해서 외교고문에 임명했지? 제1차 한일협약이야. 2차 한일협약이 아니라. 안중근 의사는 연해주에서 의병활동을 하였으며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체포되어 옥중에서 동양평화론을 완성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 맞지? 그래서 니은번 맞는 얘기고. 이재명 의사는 명동성정에서 추도식을 마치고 나오는 매국노 이완용에게 중상을 입히고 바로 얼마 뒤에 처형돼.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니은 디귿.
이외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을사늑약 이후에 사건들 보면은 나철 5기호의 5조 감살단 기억나? 그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 17번 문제로 넘어갈게. 다음 자료와 관련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올라라. 이 운동이 뭔지를 빨리 알아야지. 자, 내가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힌트가 안 나오면 스톱을 한번 외쳐볼려? 자, 여러분을 믿겠어. 비천하고 가난하고 열악하고 약하여 굴종한 자는 누구였던가? 그것은 우리 백정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이러한 비극에 대한 이 사회의 태도는 어떠한가? 소위 자식 계급에 대해서는 압박과 멸시하였다. 직업의 구별이 있다고 하면 금수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우리 백정밖에 없다. 본사는 본 조직은 시대의 요구보다도 사회의 실정에 응하여 창립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도 조선민족 2천만의 일원이라 애정으로서 상호부조하며 생명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동의 번영을 도모하려 한다. 이에 40여 년 만에 단결로서 본사의 목적을 선명하게 표방하고자 하는 바이다. 여기서 40년이 뭔지 알아? 한마디로 말해서 신분제가 제도적으로 폐지가 된 지 4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백정들은 지금 불공평하게 살고 있다는 거야. 호족의 이름 위에다가 붉은 점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호족의 이름 위에다가 도안이라고 표시한다든지 뭔지 알겠어? 뭐야? 1923년도 경산도 진주에서 이루어진 바로 이학찬이 만든 조선형평사와 관련되는 거야. 조선형평사 23년도. 이때가 23년도니까 갑오개혁이 94년도에 이루어지잖아. 그러니까 한 몇 년 지난 거야? 한 40년 지난 거야. 이제? 거기 40년이 아니라 40여만의 단결이구나.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백정 출신들이 40여만이 넘었다라는 얘기지. 자, 아무튼 조선 형평사와 관련이 있는데 경남 진주에서 이학찬 등을 중심으로 조선 형평사를 창립하였고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였다. 뭐 크게 문제 없지. 백정도 법제적으로 평등한 지위를 얻게 되는 계기가 법제적으로 백정이 평등한 지위를 얻은 건 갑오개혁 때야. 법제적으로니까. 법제적으로는 백정도 상민인데 이때부터는 갑오개혁 이후에 실질적인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야. 2번 정답이야. 1930년대 중반 이후에는 회원들의 순수한 경제적 이익 향상 운동으로 그 성격이 변하였다. 그래서 1930년대 이후에 형평사 운동은 경제적 이익을 위한 걸로 바뀌어졌다는 거야. 민족 해방 운동의 성격까지 내포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항일 투쟁으로도 발전하게 된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강령이 발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골라라. 이게 뭐야? 응? 이게 뭐냐고. 힌트를 찾아봐. 삼균제도. 누가 만들었어? 조소왕. 그럼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기반으로 한 건국강령이 뭐야? 대한민국 건국강령. 그럼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언제 발표됐어? 41년 11월 달에 발표됐어. 이게 발표되고 나서 41년 12월 달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한국광복군에서 같은 달이었던 12월 달에 대일 대독 선전포고를 발표한 거야. 알겠어? 그래서 41년 시점이니까 라가 정답이지 뭐. 라가 정답. 한국광복군이 40년 9월 달에 창설이 됐으니까. 19번 문제. 다음 선언을 발표한 회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것도 잘 읽어보면 결정적 힌트가 하나 나와 있어. 뭐야? 뭐라고? 뭐 얘기를 하다가 안 해. 뭐 적당한 시기, in due course.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갖다 해방시켜 줄 것을 논의한 회의. 뭐야? 해방전 3대 국제회의가 있어. 카이로, 얄타, 포스담 중에 카이로 회담을 얘기한 거야. 카이로 회담은 어느 나라가 불참했지? 소련이 불참한 거야.
그래서 미, 중, 영국 이 세 나라가 일본에 무조건 항복, 그리고 한국을 갖다 최초로 독립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야. 근데 조건이 들어가 있었잖아. 적당한 시기. 1번, 마지막까지 남아 저항하는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였다. 마지막까지 남아 저항하는 일본에 대한 무조건 항복은 이거는 포스담회다. 여기에서는 그냥 무조건 항복이야. 그리고 끝까지 연합국은 저항하겠다. 미국, 영국, 소련의 순회가 모여 이집트 카이로에 회담하였다. 맞는 듯하지만 틀렸지? 소련은 이때 참여하지 않았어. 소련의 대일 참전을 결연한 건 얄타 회담이야. 이때 소련의 누구야? 스탈린하고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처리, 포도주 깠다고 그랬지? 포도주를 까면서 뭐라고 그랬어? 한국을 갖다 신탁 통치한다. 루즈벨트가 물어봤잖아. 50년 할까요? 70년 할까요? 그래서 스탈린이 뭐라고 그랬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왜 그랬다고 그랬지 내가? 한국은 내버려두면 공산주의 국가가 될 텐데 굳이 우리가 50년, 70년 통치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야. 급했던 건 바로 미국이었던 것이지. 자, 우리 민족의 독립을 보장한 연합국 최초에서 이게 정답이지? 자, 그 다음 20번 문제로 넘어갈게. 미출친 정부의 시기에 대한 사항. 이거 무조건 정부 시기 문제 나와. 정부 시기 문제 그냥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고 헌법 개헌을 통해서 정부 시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그 6주차에서 했잖아. 그 문제. 기출문제 쫙 풀었잖아. 그럼 이 정부가 뭐냐? 너무 쉽다.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뭐야? 내각 책임제. 몇 차 개헌이야? 3차 개헌. 3차 개헌 이후에 등장한 정부 무슨 내각? 장면 내각이라는 거야. 특히 이제 거기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정도인가? 경제 제일주의를 지표로 삼는. 그래서 이 장면 내각이 경제 제일주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국토개발 사업을 실시해. 그리고 경제개발계획 5개년 계획을 잡았는데 그 상황에서 5.16 군사정변이 터져버린 거야. 그래서 경제개발계획은 미시행되고 국토종합개발 사업만 시행이 되고 중단이 돼버린 거지. 그걸 갖다 그대로 바톤을 체인지한 게 바로 누구냐? 바로 박정희 정부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은 다 장면 내각에서 이미 계획을 잡아놓고 있었던 거야. 거기 이제 추가해가지고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삼은 거지. 4차에 걸쳐서. 자, 1번 봐봐. 베트남 파병 나오면 이건 1965년에서부터 73년까지 박정희 3공화국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베트남 특수를 노리게 됐잖아. 이제 베트남 특수가 뭐야? 베트남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게 미국의 허락을 받은 거야. 그 허락받은 게 66년도 무슨 각서지? 브라운 각서가 되는 것이지. 자, 2번.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평화통일 방안을 주장하였다는 혐의로 진보당 조봉암 등을 갖다 체포하였다. 이거는 이승만 정부지. 56년 선거를 계기로 해서 조봉암이 근소의 표 차이로 조봉암이 졌잖아. 그리고 이제 57년도에 조봉암이 진보당이란 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조봉암이 평화통일론을 주장한단 말이야. 그래서 당시 이승만 정부에서 신국가보안법을 만들어가지고 조봉암을 59년도에 처형시킨 사건이야. 처형시킨 사건. 요게 약간의 오바는 있었어. 오바는. 그런데 조봉암이 신국가보안법에 접촉되는 행동을 이미 일제시대에 한 적이 있어. 왜냐하면 사회주의자였던 박헌영과 교류를 했다고. 이거는 사실이야. 그래서 그걸 근거해서 신국가보안법을 만들어서 조봉암을 갖다 처형시킨 거야. 근데 이제 이승만 정부가 조금 잘못한 게 뭐냐면 처형까지는 시킬 필요가 없었어.
근데 처형까지 했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냄새가 난다라는 거지. 그리고 조봉암도 사회주의 행동을 했어.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역사 선생들이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조봉암 편에서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승만 편에서 얘기하고 이건 두 개가 접목된 거야. 두 개가 편협성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조봉암 사건에 대해서.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경제제일주의를 내세워 국토건설 사업을 추진하였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정답이지? 네, 정답이야. 자, 4번은 뭐야? 4번은 우리 뭐라고 그래? 이게 3당 합당 아니야. 어느 정부 때? 노태우 정부 말기에. 거기에서 이 노태우 정부의 정당이 민주정의도 아니야. 민정당. 원래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진 거 아니야 이게. 그 당시 집권 여당이야 이게. 통일민주당은 여러분이 김영삼. 그다음에 신민주공화당은 김종필. 그리고 이제 평화민주당이라고 있었어. 그게 이제 김대중. 근데 이제 김대중 배제시키고 김영삼과 바로 이제 김종필이 민주정의당에 합당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차기 대통령을 갖다 이제 민주정의당에서 바로 이제 김영삼 후보를 이제 결정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당선된 게 바로 이제 14대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가 이제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바로 민주자유당, 흔히 민자당이라고 하는 거지. 이 민자당이 지금의 국민의힘의 원래 정당이라고 이게 계승이 돼가지고 국민의힘이 된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4번이 3당 합당 노태우 정부와 관련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문제 풀었는데 물론 지금 문제 중에 여러분이 다소 좀 어려운 문제들도 있긴 있어. 근데 무지하게 어려워서 막 그걸 틀린다. 틀린 문제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지금 여러분이 평균 점수에 나오는 43.8점은 너무 심한 거야 이거는. 지금 틀릴 수도 있는 문제가 내가 한번 찍어볼까? 틀릴 수도 있는 문제? 5번 문제 틀릴 수도 있어. (9번) 문제는 뺄게. 내가 잘못 냈으니까. 10번 문제 틀릴 수 있어. 10번 문제. 나머지는 없어. 자, 내가 지금 몇 문제 틀릴 수 있는 문제 감안해, 세 문제 감안해 줬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85점에서 80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80점. 근데 지금 평균 점수가 43.8점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거는 너무 심한 거야, 이거는. 반성해, 반성. 반성하고 2회차 문제로 이제 들어가는데 2회차는 좀 올랐어. 한 60점 정도가 되니까. 3회차는 어디 봐. 3회차는 더 올랐어. 60점. 60점 좀 넘었어. 1회차가 오늘 최고 못 맞은 거야, 이게. 자, 문제 성향이 이 정도로 출제될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간곡히 얘기하고 문제 풀 때 조심해야 돼. 이런 문제들. 만약에 이제 쉬운 문제로 나오면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아마 쉽게 문제가 출제되면 여기서 한 15점에서부터 크게는 20점까지 여러분이 플러스 시키시면 될 거야. 근데 이 정도 수준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알겠어? 자, 좀 쉬었다가 우리가 이제 이해 문제로 들어갈게. 이해 문제.